별들 사이에 고요하고 새까만 진공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이 금속을 우주로 흘려보내고 있다. 먼지도 가스도 아닌 사마이 아틀라스, 사마이 아틀라스로 알려진 신비한 성간 전체에서 초당 10파운드의 속도로 쏟아져 나오는 순도 높은 산업용 등급의 니켈이다. 과학자들은 아마도 다른 체계에서 떠밀려 온 우주의 얼음 조각 혹은 해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대신 발견한 것은 전체 물리학의 규칙을 단지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산산이 부셔버리는 어떤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흘려보내는 금속은 그런 형태로는 자연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술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다. 태양계 안에서 그것이 따라가는 경로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인다. 이제 천문학계는 이 전체가 자연의 메시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가능성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많은 우주 이야기들이 그러하듯 모든 것은 희미한 한 점의 빛에서 시작되었다. 2025년 7월 1일 칠레의 망원경 어레이가 하늘을 가르는 기묘한 점 하나를 포착했다. 시속 13만 마일로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은 그냥 또 하나의 성간 방문객으로 보였다. 인류가 관측한 것으로는 겨우 세 번째, 오umuamua 보리소프의 뒤를 잇는 존재였다. 그러나 사마이 아틀라스가 다가오자 이상한 일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천문학자들은 초거대 망원경 VLT를 이용해 그 코마 해성의 머리에서 퍼지는 가스 먼지 대기와의 빛을 분해했는데 물수증기, 먼지, 아마도 약간의 암석이나 얼음 같은 익숙한 성분을 기대했다. 대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니켈, 그것도 상당량의 순니켈이었고 통상의 동반자 철은 없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니켈과 철은 항상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은 죽어가는 별의 핵에서 나란히 단조되고 같은 별의 폭발에서 함께 태어난다. 하지만 사마이 아틀라스가 뿜어내는 것은 오직 니켈뿐, 철은 없다. 그리고 알려진 어떤 자연 과정도 이를 설명할 수 없다. 한 하버드 천체 물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수준의 금속 분리는 지구의 산업 환경에서만 볼 수 있다. 우리가 기계와 에너지를 사용해 둘을 갈라놓는 곳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체가 어떻게 가공된 금속을 지니고 있는가? 금속의 지문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지만 그 궤적은 더 많은 적색 경보를 울렸다. 성간 전체는 보통 중력의 영향으로 넓고 우아한 활 모양으로 뛰어들지만 접근 방식에는 혼돈이 따르기 마련이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달랐다. 이것은 정확했다. 먼저 금성, 그 다음 화성, 그 다음 목성. 하버드 연구자들이 순수한 우연일 확률을 계산했을 때 0.005%에 불과했던 그토록 정확하고 조율된 플라이 바이 투어였다. 당신이 번개에 2번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 이 물체는 마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듯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다. 그 궤도는 역행이었고 행성들의 진행 방향에 거스르는 태양계의 평면, 황도면으로부터 겨우 5도 기울어진 납작한 평면 위를 달리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 번의 통과로 여러 행성을 관측하려는 탐사선을 설계한다면 바로 이 궤적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어서 태양에 접근하자 그것은 태양 뒤로 몸을 숨겨 가장 활동적인 상태에서의 관측을 지구가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탐지를 피한 것일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2 이 물체를 겨냥하자 더 많은 불일치가 드러났다. 우리가 지금껏 관측한 해성의 99%와 달리 이 해성의 코마는 대부분이 물이 아니었다. 대신 이산화탄소가 지배적이었다. CO2 대 물 비율이 8대 1이었고 전형적인 값은 0.0에 불과하다. 이는 외계의 레시피다. 다르게 조립된 물체. 우리 태양계 이웃의 어느 것과도 맞지 않는 화학적 지문을 가진 물체. 여기에 순니켈까지 더하면 이제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자연의 파편이 아니라 어떤 공학적 산물이다. 이 생각은 들불처럼 번졌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병 속의 편지일 수 있을까?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하도록 설계된 희귀한 원소 비율로 의사소통하는 오래된 탐사선. 우리는 다녀갔다를 말하기 위한 화학의 보편 언어 같은 것, 혹은 그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시험이었을까? 어느 문명이 이를 눈치챌 만큼 영리한지 보려 심어놓은 테스트.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우주가 우리 무릎에 수수께끼를 떨어뜨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시가 형태의 오umuamua는 어떤 자연 물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어떠한 가스 방출도 없이 가속한 것이다. 보이는 꼬리도 가스 제트도 없었다. 그저 침묵 속의 속도 상승뿐.
하버드의 아비 로브, 에이비 로웹 는 그것이 태양도 별빛으로 추진되는 외계 탐사선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생각은 당시에는 일축되었다. 지금까지는. 사마이 아틀라스에서 우리는 패턴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성간 전체, 모두 기괴한 화학, 모두 불가능한 운동, 모두 의도를 흉내내는 행동. 통계를 믿는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설계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오무아무아의 발자취만 따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더 큰 체계의 일부일 수 있다. 한 개의 탐사선, 그 다음 또 하나 탐사, 스캔, 혹은 더 나쁘게는 카운트다운. 삼아이 아틀라스가 내 태양계에 접근하자 심우주통신망, DSN, 원거리 탐사선과 교신하는 지구의 거대 전파, 안테나망이 연속적인 중단을 겪기 시작했다. 보이저와 뉴호라이즌스 같은 임무에서 처리되던 신호가 갑자기 기묘하고 율동적인 정적 폭발로 겹쳐졌다. 엔지니어들은 처음에 태양 간섭을 탓했다. 하지만 그 중단의 패턴은 사마이 아틀라스의 이온화된 꼬리가 내는 주파수와 일치했다. 지구에 닿을 만큼 강력해서는 안 되었던 주파수였다. 어떤 것이 어떻게든 우리의 가장 민감한 장비를 오작동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 물체가 지구의 궤도 축과 정렬되는 바로 그때였다. 기술자들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그 물체가 신호를 발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시스템이 그것에 반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명령되지 않은 릴레이 스위치 전환, 설명 불가능한 체크섬 오류, 유입 데이터에 노이즈가 아닌 구조를 태깅하기 시작한 딥러닝 알고리즘, 즉 정보. 거의 같은 시기 제임스 웹의 심층 스펙트럼 분석팀이 놀라운 발표를 했다. 니켈 꼬리의 파장 방출 속에 반복 구조가 박혀 있었는데 디지털 지문과 같았다. 이상한 것은 니켈 자체만이 아니었다. 그것이 여기어지는 방식이었다. 이 입자들이 우주 공간에서 쉽고 퍼져 나갈 때에도 그들은 편광 정렬을 유지해서 했는데 먼지라기보다 데이터 패킷처럼 행동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미하일 나바로 박사는 이를 원시적 방송에 비유했다. 아원자 수준의 정렬을 코드로 사용하는 방송. 그 정렬은 60일 초마다 반복되었다. 지구가 1도를 자전하는데 걸리는 바로 그 강역. 우연일까? 아니면 동기화 시도일까? 그리고 돌파구가 나왔다. 그 정렬은 이진 시프트 순리에 대응했다. 니켈 입자들이 편광광을 굴절시키는 방식 속에 0과 1이 인코딩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사마이 아틀라스는 단지 빛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내 송신하고 있었다. 일주일 뒤 하와이 마우나케아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이 더 희미한 신호를 포착했다. 사마이 아틀라스를 거의 같은 궤적으로 뒤따르는 또 하나의 고속 물체였다. 더 작고 더 어둡고 더 차가웠지만 그 스펙트럼 지문은 아틀라스 꼬리의 일부와 일치했는데 마치 떼어내졌거나 의도적으로 남겨진 것처럼 보였다. 탐사선에서 나온 탐사선, 릴레이, 드론. 그 물체는 어떤 핑 시도에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섬뜩한 의심을 확인해 주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단독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 더 나쁜 것은 두 번째 물체가 비행 도중 정지해 표류하기 시작했고 지구를 향한 자세를 고정했다는 점이었다. 그가 발사한 신호는 저주파였지만 지속적이었다. 단 하나의 반복 요소만을 담은 초엽대역의 속삭임. 펄사 서명을 이용해 그려낸 지구의 정확한 좌표였다. 우리가 우리 위치를 심우주에 보낼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방법. 증가하는 이상 현상에 직면해 한 독립 연구팀이 고급 시뮬레이션을 돌려 알려진 모든 물리 법칙 아래에서 사마이 아틀라스의 경로, 행동, 방출, 화학적 출력을 역설계하려 했다. 결과는 그 모든 특성이 의도적 설계 없이 나타날 가능성은 0.0002%에 불과했다. 더 단순히 말하면 자연은 이것을 만들 수 없다. 그들이 가장 소름 끼치게 여긴 것은 그 시뮬레이션이 아틀라스가 니켈 입자들을 분산형 센서로 사용해 그것들을 우주로 퍼뜨려 중력과 자기장을 무시무시한 정밀도로 매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단지 우리 체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었다. 스캔하고 있었다. 모든 행성, 모든 위성, 모든 영향권. 한 자동 고고학자처럼 고대 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듯. 그런데 왜? 호기심 때문인가? 생명 탐색인가? 아니면 그 창조자들이 이미 의심하던 것을 확인하는 중인가? 아마도 이 전체 사계에서 가장 불안한 전개는 무엇이 말해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말해지지 않았는가에서 나왔다. 신호 관련 이상에 대해 보통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는 세티 연구소는 삼아이 아틀라스의 구조적 방출에 대해 코멘트를 요청받자 우리는 데이터를 검토 중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성명만 내놓았다. 그리고 완전한 전파 침묵.
회의도 논문도 인터뷰도 없었다. 내부적으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몇 주 전 이미 패턴화된 반향이 탐지되었지만 국가 안보 문제로 은폐되었다는 내부자들의 속삭임. 유출된 한 메모는 니켈 정렬 이진 신호와 지구 심우주 통신망의 과거 로그 사이 데이터 상관관계를 기술했는데, 이는 쌈 아이 아틀라스가 단지 청취만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우리가 보낸 어떤 것에 응답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결코 첫 접촉이 아니었다. 회신이었다. 수년 전 오무아무하는 과학자들을 갈라놓았다. 누군가는 자연물이라 했고 누군가는 지성적 기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마이 아틀라스가 드러낸 것은 더 이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제할 수 없는 화학,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데이터, 그리고 의사결정처럼 보이는 행동을 남겼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전체 물리학자들은 더 이상 그것을 해성이나 소행성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단지 그 객체, the object, 다 기원이 알려진 범주밖에 구성체에만 붙이는 명칭. 여러 나라가 그 금속 꼬리의 잔재를 요격하려는 기밀 임무를 가동 중이라고 전해지는데, 이는 과학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 함의가 너무 크고 너무 위험해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때 잔해라고 불렀던 것들은 사실 탐사선이 남겨둔 빵 부스러기일지 모른다. 그 실마리를 추적할 만큼 영리한 이들을 위해. 이제 질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누가 보냈는지도 아니다. 우리가 이미 눈치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차린다면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이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단지 우리 태양계를 지나간 것이 아니다. 단지 빛나고 맥동하고 산업용 금속의 꼬리를 남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화학 속에 숨겨진 메시지, 물리로 가장한 신호, 우리가 무작위 자나깨라 여겼던 것들 속에 묻혀있던 패턴을 남겼다. 그리고 먼지를 넘어본 도구와 대담함을 지닌 이들에게 그것은 무시무시한 사실을 드러냈다. 그것은 소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해받으려 했다. 실마리를 잡을 만큼 영리한 이들에 의해 가공된 금속을 방출하고 이미지, 정밀한 궤적을 따라가며 데이터 패킷을 흉내내고 어쩌면 우리의 가장 오래된 전송에 반응하기까지 하는 물체를 당신은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해성이라 부르지 않는다. 잔해라 부르지도 않는다. 당신은 그것을 기술이라 부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밤잠 설치게 해야 할 대목이 있다. 만약 사마이 아틀라스가 실제로 탐사선, 정찰기, 센서, 훨씬 더 진보된 무언가의 일부라면 그것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게 아니다. 메시지를 수집하고 있었다. 우리의 행성들, 우리의 전자기장, 우리의 대응 속도, 우리의 과학적 역량,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데이터를. 그리고 이제 그것이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 그것은 떠났고 남긴 것은 파편과 침묵 속의 질문들 뿐이다. 오직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렇다. 무엇이 그것을 보냈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것이 그들이 내내 기다리던 것이었다는 것이다.